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성실한TV 오면석 회계사입니다. 임대차 3법이 개정돼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. 저도 세입자분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더 사시라고 했습니다. 새로 생겨난 권리니까요. 행사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, 이 법처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임대인 아니면 임차인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, 특히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. 그래서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들, 임대인 분들도 그렇고 임차인 분들도 그렇고 그 실무를 하고 계시는 공인중개사 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적용해야 되는지 아주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누르는 거 아시죠? 먼저 우리 기존에는 그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고 통지를 하면은 그 계약이 자연스럽게 임대 기간 말로 끝이 났었습니다. 근데 이게 또 개정돼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개정이 됐습니다. 2020년 12월 10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는데, 이 묵시적 갱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아무 얘기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은 여전히 유효합니다. 동일한 조건으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.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임차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였다면, 이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차인이 그 임대인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,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한 번 더 살 거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, 계약갱신 청구권이 임차인에게 생긴 겁니다.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면 플러스 2년을 더 사는 건데,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.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9가지 사유를 만들었습니다. 첫 번째, 임차인이 두 번에 해당하는 차임액,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, 때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는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, 이건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, 일종의 이사 비용을 준다거나 보상을 해준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얘기죠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경우, 임차인이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는 안 된다.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, 이럴 때도 안 되고요. 여섯 번째,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. 일곱 번째로는 그 주택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다시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,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,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,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, 이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여덟 번째로,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임대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차임과 보증금은 5% 이내에서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.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 자동 2년 연장됐을 때 보증금과 월세도 정확히 동일하게 그냥 쭉 가는 건데,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사용하시면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5%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가 있습니다. 또 이 5%는 그냥 단순히 5%가 아니라 렌트홈이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임대료 계산이라는 그 홈페이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영상 설명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. 여기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. 현재 변경 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넣어보시고, 임대료가 없다면 그냥 아무것도 입력 안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바뀐 후에 내가 얼마를 받을 건지를 입력해 보신 다음에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5%가 인상된 임대료를 알 수가 있습니다. 반대로 내가 이렇게 받을 건데 5%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계산해 보신 다음에 5%가 넘었으면 좀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.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방식은 아닙니다. 또 만약에 임대인이 허위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데, 요거는 셋 중에 큰 금액인데요. 첫 번째는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, 월 단위 임대료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, 3개월치 월세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 단위 임대료와 갱신 거절 당시 월 단위 임대료의
2년치 해당분, 세 번째로는 갱신 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, 셋 중에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아는 변호사분한테 여쭤보니까 요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,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막상 이것 때문에 소송에 간다? 무리가 있지 않을까? 그래서 한 3개월치 월세 해당액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. 아무튼 요 임대차 3법에 따르면 임차인들은 계약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을 임대인들에게 행사를 해야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거고요.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고, 임대료는 5% 내에서 증액하는데 그 5%는 단순히 현재 보증금과 월세의 5%가 아니다. 요 아까 말씀드렸던 렌트홈에 들어가 보셔서 계산해 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아무튼 뭐 법이 만들어졌으니까요,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되니까요, 참고해 보시고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